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볼이 투입되면서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보시면 지금 반다이크가 리버풀에서 가장 측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리버풀이 뉴캐슬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벌어졌던 실점 과정에서 리버풀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꽤 흥미로웠어요. 그걸 복귀하려면 먼저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버풀의 모습을 보시면 3-2-5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로버슨과 아놀드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슨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놀드는 최후방에 있죠. 최후방 3위 반다이크, 고메즈, 아놀드로 형성되어 있는 중인데요. 리버풀이 경기 내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3백처럼 만드는 모습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로버슨, 반다이크, 마팁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땐 중미가 한 칸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도 티아고가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티아고, 반다이크, 마팁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즉 반다이크를 가급적 중앙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고메즈가 중앙에 있죠. 이렇게 포지셔닝을 가져간 이유는 간단한데요. 얘가 지금 아놀드 자리에 있으면 이 지역에서 전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맨유전이었고 그래서 본머스전에서부터는 아예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고메즈의 한계를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클롭 감독은 얘를 1차 빌드업 단계에서 최대한 배제했어요. 먼저 좌측으로 볼을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 명이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볼을 계속 소유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상대의 수비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대로 앞으로 전개를 시킨다. 이게 본머스전에서 나왔던 방법인데요. 고메즈는 볼을 잡게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아놀드에게 넘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빌드업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아도 괜찮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캐슬전에선 이 시스템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아놀드의 방향 전환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가면서 중간에 끊긴 상황이에요. 실수가 아쉽긴 하지만 뭐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수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반다이크가 좌측 센터백 자리에 있죠. 이 말은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일단 반다이크가 쭉 빠져서 이 지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로버트슨이 복귀할 때까진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볼이 투입되면서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보시면 지금 반다이크가 리버풀에서 가장 측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슨이 복귀를 하긴 했는데 일단 잡고 있던 선수는 계속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로버슨도 돌아오긴 했는데 보시면 사이드에 뉴캐슬 선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도 아예 중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반다이크가 비운 좌측 센터백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되냐? 이건 결국 리버풀의 중미들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비뉴하고 핸더슨이 상당히 아래까지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위지만 중미들이 지나치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이 거의 겹쳐지게 되면서 중미들 앞 공간이 너무 프리하게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페널티 박스 내부에서 볼을 잡게 만드는 것보단 저기서 잡는 편이 덜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길 마냥 비워둘 순 없겠죠. 덜 위험하다 뿐이지 충분히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뉴캐슬이 이 지역으로 이렇게 볼을 보내니까 일단 핸더슨이 다급하게 튀어나와서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가 아주 깔끔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롱스텝한테 그대로 연결이 됐는데요. 워낙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롱스텝을 너무 프리하게 냅둘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위치의 선수는 결국 중앙 미드필더들이죠. 그래서 아까 아래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튀어나와서 얘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즉 중미들의 수비 위치가 다시 전방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을 노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득점을 터뜨린 이삭이었어요. 아직 측면으로 빠져있던 반다이크가 완전히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걸 커버하던 중미들이 박스 앞 공간을 잡기 위해 올라가는 그 틈에 이삭이 순간적으로 생긴 그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있던 롱스텝이 여유롭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이 실점이었어요. 따라서 이 실점의 최초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결국 반다이크, 고메즈, 아놀드 순으로 최후방 라인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메즈가 빌드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이 배경에 더해서 아놀드의 실수, 핸더슨의 아쉬운 수비가 겹쳐지며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다시금 변칙적 3백을 형성할 때
반다이크를 중앙에 둔, 예를 들면 로보, 반다이크, 마팁 이런 식의 모습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팁의 복귀가 가깝다고 하는데 이번 에버튼전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